사람들은 말한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인생을 만든다고. 그래서 좋은 말을 하라고 한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라고 한다. 말은 뇌를 속이고 뇌는 현실을 바꾼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책과 강연, 영상과 문장들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삶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야기들이 언제나 결과가 나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점이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말한다. 그때도 나는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했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말들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처럼 소비될 때 나는 거기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분명히 말해왔다. 나는 잘 될 거라고. 나는 성공할 사람이라고. 이건 겸손이 부족해서 한 말도 아니었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말들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다짐에 가까웠다. 흔들릴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문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나를 앞으로 밀어주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압박하기 시작했다. 잘 될 거라며. 성공할 거라며. 그런 말을 해놓고 왜 지금은 이래? 말은 힘이 있다기보다는 때로는 족쇄가 되었다. 현실이 따라오지 않을 때 그 말들은 희망이 아니라 증거가 되었다. 내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는 증거, 내가 한 말을 아직 지켜내지 못했다는 기록처럼 느껴졌다. 아마 내가 비관적인 사람이라서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남들보다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운이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유는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하나였다. 긍정적인 말들이 내 현실을 끌어당겨 주지는 않았다는 사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더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말 앞에서 점점 말이 없어졌다. 말이 현실을 만든다면 왜 어떤 사람의 말은 그렇게 쉽게 현실이 되고 어떤 사람의 말은 허공에서 사라지는 걸까? 왜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는 마인드셋이 강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현실감 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 그 차이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말 이후에 남아있는 무언가에 있는 건 아닐까? 보이지 않는 배경, 설명되지 않는 조건, 그리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체력 같은 것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은 잘 이야기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결과를 단순화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말 하나로, 생각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이해하기 쉬워질 테니까. 그래서 나는 점점 말의 힘을 믿지 않게 되었다기보다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말이 힘을 가지려면 그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고독했다. 나는 여전히 말한다.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확신에 찬 어조는 아니다. 이제는 조심스럽고 때로는 의심을 품은 채로 말한다. 그래도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하나의 기억이 있다. 20살 무렵 모두가 각자의 운전면허를 이야기하던 그 시절의 나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기사 딸린 차 탈 사람이야. 지금 다시 떠올리면 그 말은 참 이상하다. 너무 과했고 동시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한 말은 아니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먼저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절 친구들은 하나둘 면허를 땄다. 학원 등록을 하고 기능 시험에 떨어졌다가 다시 도전하고 도로 연수를 하면서 긴장된 얼굴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첫 차를 중고로 샀고 누군가는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왔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나는 그 절차에 끼지 않았다. 아니, 끼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제외시켰다고 표현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면허를 따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돈이 없기도 했고,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과정 자체가 내 삶의 방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을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편했다. 나는 기사 딸린 차 탈 사람이야. 그 말은 설명을 끝내는 문장이었다. 질문을 차단하고 비교를 멈추게 하는 말이었다. 동시에 나 자신에게는 지금의 결핍은 미래의 풍요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약속처럼 작동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반복할수록 그 말은 점점 사실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나의 정체성 일부가 되었다. 나는 스스로를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임시 상태일 뿐이고 진짜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의 부족함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문제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는 것이다. 20살이 30이 되고 30이 40을 향해 가는 동안 주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친구들은 차를 바꿨고 집을 옮겼고 가족을 만들었다.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다들 어디쯤 와 있는지는 분명해 보였다. 그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같은 문장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기사 딸린 차 탈 사람이야.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있는 농담이 아니었다. 농담은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잃지만 약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가 늘어난다. 그 문장은 점점 나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신문하는 말처럼 변해갔다. 정말 그럴 사람이 맞냐고.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쯤 와 있냐고.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 문장은 조용히 따라왔다. 몇백만 원이 찍힌 잔고는 나를 비웃지 않았다. 다만 아무 말 없이 내가 해왔던 말들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말에 힘이 있다면 왜 이 말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 애초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말이었을까? 그제서야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 문장이 내 삶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장 뒤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솔직해지자면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해도 어차피 나는 나중에라는 말로 스스로를 유예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은 미래를 약속하는 동시에 현재를 밀어버리는 기능도 한다. 그리고 나는 그 기능을 꽤 오래 사용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후회만 남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다. 만약 그 말조차 없었다면 나는 훨씬 더 일찍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 문장은 나를 지탱해주기도 했고 동시에 나를 늦추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말을 함부로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여전히 붙잡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말은 스스로 걷지 않는다. 말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말은 그저 우리가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를 드러내는 표지판에 가깝다. 그리고 그 표지판 앞에서 멈출지, 지나칠지는 결국 말한 사람의 몫이다. 이쯤에서 나는 처음으로 말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말 이후에 남는 건 말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버텨야 하는 시간, 그리고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순간들. 그 순간들은 결국 올해의 나를 향해 흘러왔다. 그리고 그 해에는 돈보다 더 큰 무언가를 잃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사실 이미 한 차례 크게 무너진 뒤에 서 있다. 그 붕괴는 올해의 일이 아니다. 작년, 그리고 그보다 앞선 재작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고, 나는 그 시간들을 통과해 여기까지 흘러왔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새로워질 이유도 갑자기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없었다. 고작 며칠 지난 달력을 보며 삶을 재정렬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때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한 사람과 돈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라고 믿었던 대상과 그에게 건넨 신뢰였다. 작년과 재작년 사이 나는 지인에게 돈을 건넸다. 투자라는 이름이었고 빌려준 돈이라는 성격도 함께 섞여 있었다. 그 돈은 나에게 결코 가벼운 액수가 아니었다. 여유 자금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는 돈이었고 당분간 없어도 괜찮은 돈이라는 말로 합리화할 수 있는 성격의 돈도 아니었다. 나는 그 돈을 건네면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관계를 떠올렸다. 지금까지의 말들, 약속들, 쌓여온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으려 했던 나 자신의 기준을 믿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연락은 이어졌고 상황 설명도 있었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나는 기다렸다. 기다리는 것이 신뢰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심보다는 이해를 선택했고 재촉보다는 여유를 택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들었다. 답장의 간격이 길어졌고 통화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침묵이 시작되었다. 잠수. 이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다. 상대가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사라지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이유를 묻는 말조차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혼자 과거의 대화 기록만 반복해서 들여다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 돈은 분명 나에게 큰 금액이었지만 견딜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진짜로 나를 무너뜨린 것은 그 침묵이 나에게 남긴 해석의 공간이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를 상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나를 서서히 갉아먹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사람 보는 눈을 배웠다고 생각해. 그래도 인생 망할 정도는 아니지. 그 말들은 모두 맞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맞는 말이라는 것은 위로가 되기에는 너무 차갑다. 그 말들은 결과만을 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겪은 감정의 깊이는 고려되지 않았다. 나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던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재작년의 끝자락부터 작년 내내 나는 조금씩 가라앉았다.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했지만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반복되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아니면 세상이 원래 이런 건지 다음에도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지 이 시기에 나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조언은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었다. 지금의 상태를 부정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 말이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은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작아질 때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고, 시간을 견뎠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다.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하기에도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의 선택을 했다. 이 경험을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기로. 이 채널은 그래서 만들어졌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잘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남기고 싶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처럼 작년과 재작년을 힘겹게 통과해온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완전한 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가 되기를 바랐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이 모든 회의와 상처 이후에도 내가 왜 여전히 포기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여전히 말의 힘을 쉽게 믿지 않는다. 적어도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그대로는 믿지 않는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다거나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하면 현실이 따라온다는 이야기는 나에게는 너무 많은 생략을 포함하고 있다. 그 생략 속에는 실패의 시간도 빠져 있고 무너진 날들도 빠져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밤들이 빠져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말이 현실을 만든다고.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 말은 현실을 만들지는 못해도 현실 속에서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돌이켜보면 내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나는 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 않았고, 잘 되고 있다는 말도 쉽게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다. 아주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쯤에서 끝내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이미 여기까지 가져와 버렸기 때문이다. 재작년을 견뎠고, 작년을 통과했고,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포기라는 선택지는 늘 가까이에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유혹은 생각보다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은 모든 이야기를 거기서 멈춰버리게 만들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사람으로 끝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채널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성공의 공식도 없고 인생을 단번에 바꾸는 조언도 없다. 대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의 기록이 있다. 잘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은 사람의 이야기다. 나는 여전히 흔들린다. 여전히 확신은 없다. 그리고 여전히 말의 힘을 전부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졌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관을 견디는 법을 배운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잘 될 거라고 확신하지 못해도 여기서 끝내지는 않겠다는 선택만은 놓지 않는 사람들. 나는 그쪽에 가깝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다. 이미 여러 번 실패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제자리일 수도 있다. 혹은 나처럼 작년과 재작년을 간신히 통과해 여기까지 온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회의와 무력감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방향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은 도구일 뿐이다.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언제나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나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 아직 기사 딸린 차를 타지도 않는다. 통장에 찍힌 숫자도 여전히 크지 않다. 하지만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 말을 남긴다. 지금까지 버텼다면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